안녕하세요, 달솔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상가주택인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도 하죠, 이런 상가주택.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문제가 있었던 상가주택을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물건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떠안은 상가주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볼 텐데 먼저 외관을 보시면 오래된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사용 승인일은 2020년 6월 11일로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방치된 곳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그 옆에 또 다른 건물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사이 부지 여기도 누군가가 언젠가는 주택을 지어 올릴 것 같네요. 그리고 1층에는 상가 점포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현관이고요. 그리고 이 기둥들을 기준으로 상가를 총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 지어놨죠.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와 여기에는 이미 점포가 들어와 있고 중간에는 공실로 보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가운데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주택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을 보시면 도로 폭은 넓지 않고 근린주택들이 모여있는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모습들이죠. 근데 이 주택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뭡니까?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 서류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냐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일반 음식점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면적은 47제곱미터지만 건축물 대장으로는 160.94제곱미터다.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지자체에 문의해서 필요하면 정정하면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2, 3,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2층과 3층은 여기 보시면 2층과 3층은 각각 2개 호실로 총 4개 호실이 있지만 실제로는 4개씩 총 8개 호실이 있고 4층은 1개 호실이지만 3개 호실로 무단 대수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제시외 건물인 다락까지 약 150제곱미터, 45평이나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축물 대장을 먼저 보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죠.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다. 원상 회복할 때까지 계속 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을 보니까 1층은 일반 음식점, 2, 3, 4층은 다가구 주택인데 보통 이 옆에 괄호 열고 몇 가구, 두 가구면은 두 가구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적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옥탑도 있다. 계단실로서 17제곱미터 정도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 증축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어떤 부분을 증축했냐면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113.77제곱미터만큼 더 증축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증축한 면적, 이 부분이 등기부 등본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부 등본에는 굉장히 작은 면적으로 표시가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무단 대수선을 했네요. 2020년경에 위반을 했을 것 같다라고 추정되고 원래는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에서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3가구 총 11가구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도면이 있어서 도면을 살펴보자면 여기가 2층 도면인데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여기 1개 호실, 그리고 여기 1개 호실, 총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위아래가 딱 절반은 아니에요. 위에는 침실이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이 하나, 2개 있습니다. 아래는 침실이 2개,
거실, 주방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쪼갰는지 모르겠지만 4개 호실로 만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나, 둘, 셋, 4개 만들었겠죠?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내부를 한번 보니까 깔끔하게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3층도 2층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4층입니다. 4층은 계단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명칭이 다양해요. 뭐 침실, 안방, 작업실, 서재, 다용도실, 방이 정말 많습니다. 화장실만 하더라도 3개나 있어요. 이걸 몇 개 호실로 만들었다고요? 3개 호실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옥탑입니다. 옥탑도 여기 빨간 점선 보이시죠? 이만큼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빨간 점선이 없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만 뚫려 있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뭔가 공간으로 만들어 놨죠. 이게 현재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2층, 3층, 4층 옥탑을 완전히 기존 설계와는 다르게 바꿔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택이 위치한 곳의 주변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주택이 위치한 곳은 여기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대중교통편을 살펴보면 김포골드라인의 마산역이 보이네요. 거리는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 보여요. 생각보다 상가 건물들이 많았고 많다 보니까 공실인 상가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공원도 인근에 있었고 이를 둘러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형적인 주거도시의 느낌이네요. 자, 주변은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경매지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이고요. 토지는 102평, 건물들은 다 합쳐서 281평입니다. 감정금액은 23억이에요. 그렇지만 현재는 34% 수준인 약 8억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이유가 크겠죠.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워낙 많아서 잘 보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상가 임차인은 여기가 뭐 동일 인물이거든요. 103호와 밑에 101호가 있습니다. 102호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가운데는 비어 있는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실제로 비었고요. 그 다음 임차인들 일일이 전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항력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상으로는요. 하지만 임차인들의 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전세죠. 월세는 상가 임차인들 말고는 없어요. 물론 여기 10만 원 있긴 하지만 보증금이 1억이잖아요. 전세라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볼게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밑에 더 있긴 한데 의미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 이후에는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상 하자 없어요. 신경 쓸 부분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권리상 어딜 봐도 신경 쓸 부분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억까지 떨어진 상태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경매를 신청한 새마을금고에 10억 원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 말은 임차인 누구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임차인이 한 명이라면 못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우리가 명도를 하면 되고 명도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임차인 너무 많잖아요. 전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렇죠? 물론 명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수의 임차인이 있다면 분명히 임차인들끼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갔을 거예요. 단체 채팅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서로 최대한 나가지 말자, 이사비 명목으로라도 최대한 많이 받자 이런 식의 단합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입찰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이 많은 임차인들을 강제 집행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고 하는 행동,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양측의 입장이 다르지만 모두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간 집주인,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입찰자와 임차인 분들 간의 협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로는 협의를 잘해라 쉽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 잘 생각하시고 위반 건축물 부분을 생각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부분은요. 제가 살펴보려고 했지만 지금 초록색으로 쓰여진 이것들 전부 토지 거래 내역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 거래만 나와 있고 이후에 건물까지 전체로 매각된 현황은 없어 보여요. 대신에 여기 20억 보이시죠? 이거는 현재 매물이거든요. 호가는 일단 20억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자체가 그렇게 고평가되어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은 아니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까지 떨어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물건 살펴보았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